코스피가 저평가 늪에 빠졌다. 자산이 시총보다 큰 상장사가 최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주식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산만 싹 다 팔아도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원 남는다. 요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2003년 이후에 가장 많이 이제 저평가된 종목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전지주 등 쏠림 현상이 발생했던 종목에서 소외된 다수의 상장 종목 수가 주가 흐름이 수급 부진 영향으로 좀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 PBR이겠죠. PBR 1배 미만 종목 수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엄청 많이 몇 개입니까? 531개. 증권사별로 4분기 코스피 지수 전망을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장밋빛 전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 잡아서 2,700 정도, 2,800까지도 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중간값과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OX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OX 한번 두 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좀 매수하고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다. O.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홀드하는 시장이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대본 안 보셔도 돼요. 대본은 대본대로 안 가요. 여기는 사실 경제방송계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본이 어디 잘못 이해한 게 아니죠 지금. 대본 없어요. 지금 홀드 두 분 의견이 둘 다 홀드 XX. 그렇지. 홀드의 의견이 X인 거지. XX. XX. 사실은 두 분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조금 그래서 산타랠리까지 지켜본다면 지금 말고는 살 타이밍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두 분 다 X예요? 이게 단기하고 장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9월부터는 춤을 추더라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렇죠.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추자. 근데 확실히 올해 시장은 조금 과거의 평균치를 확실히 좀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 쏠림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사례들이었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통상 이런 하락들은 10월 중순 정도 지금의 하락,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의 하락은 사실 10월 말 정도에 나왔던 하락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명절이 낀 연휴가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상반기에 쏠림 현상이 너무 과했던 거인지는 몰라도 조금 빨리 나오고 있는 것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X는 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자산가치 대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정말 천천히 10월 말까지 해서 저는, 또는 좀 시계열을 좀 넓혀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저는 단언컨대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없었습니다, 항상. 까치랠리는요? 설날 그 차라리 그게 있죠. 그건 있고. 네. 차라리 산타랠리 때까지가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영향은 대조주 양도세스 영향이 10월,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그 하락 이후에 V자 반등이라기보다 하락 이후에 L자의 형태의 그림을 항상 그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는 정말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흐름들이었고, 기존에 있었던 흐름들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올 하반기부터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수급 쏠림도 그렇고, 그러면 올해 9월달, 10월달 이후의 흐름은 10월까지는 정말 좀 재미없는 장세, 지금과 같은 장세. 근데 주식이라는 게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자산 가치를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인정받느냐, 그 싸움인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싼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아까 1배 미만이 몇 개라고 하셨죠? 300, 400 몇 개? 500 몇 개? 530개. 제가 지금 후다닥 검색식으로 해가지고 PBR 0.5배 이하에다가 3천억 이상인 종목들 조금 더 필터를 좀 강화해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좀 의미 없고 좀 거래할 만한 것들, 근데도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보면 여전히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저는 추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추세를 결국은 싼 종목이 언제쯤 추세를 잡아서 돌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시기가 10월에서 12월까지는
탐색 구간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내년에 좀 어느 정도 이 중에서 모멘텀이 있고 올라갈 종목들을 지금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PBR이 기준이 됐든 PR이 기준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싼 구간은 저는 매해볼 만한 구간은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로 봤을 때 오늘 2,400포인트 간신히 지지했지만 그 외국인들이 보는 달러 환산 코스피는 지금 2,300포인트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관점을 보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여전히 올해 뭐 순매도가 아니라 순매수 기조가 조금 뭐 이제 8, 9월 달 들어서 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순매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식 다 팔고 다 던져버리고 싶죠. 그렇죠. 근데 과거의 쭉 주도주의 역사들과 코스피의 역사들을 보면 한국이 정말 소멸해서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주식 자체를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항상 비관적일 때가 항상 그렇죠. 항상 해볼 때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고 오케이.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를 들어주신 이유는 단기간 내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없죠. 하면 네. 기대해볼 만한 게 없고 그렇죠. 조금 더 여유를 주고 네. 큰 흐름에서 지금이 저점이냐 생각하면 오케이 같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PBR 말씀하셔서 PBR 1배 미만인 기업 뭐 괜찮은 기업들이 뭐 100개 이상 넘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요 구조적인 문제로도 일본이랑 비슷하게 해야 네.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주가 관리 못하고 수익 못 내고 너네 제대로 주주환원 정책 그렇죠. 제대로 안 한 애들은 나가. 그렇죠. 상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IPO 하는 거는 투자자한테 돈 받아서 더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이거 뭐 쪼개기해서 막 아무거나 상장해놓고 관리 안 하고 PBR 1배 미만이다? 그럼 주식시장은 왜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왜 당황하세요? 그거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뭐 글쎄요. 그거야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생각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또.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도 약간 하반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입니다. 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좀 주식을 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주식을 좀 담았다가 어제 시가로 다 손절 혹은 본전에 다 정리를 좀 했는데 어제? 네. 약간 제가 보던 논리가 좀 깨져가지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지금은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원래 보던 뷰는 뭐였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국채금리를 4.7% 이상 가지 않을 거라 봤어요.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 약간의 투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4.7% 잠깐 넘더라도 다시 한 4.5%로 내려오고 그러면 그 연휴 기간에 좀 국채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라면 미국 증시가 뭐 급등은 아니지만 좀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연휴 이후에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뭐 4.7은커녕 4.7보다 뭐 거의 4.9 그렇죠. 10년물 기준으로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게 아직은 투매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제가 보던 언저리까지 왔었습니다만은 투매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매를 좀 기다리자. 그러면 뭐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개인 투자자가 바보가 아니다. 예전에 달려졌다 하지만 우리가 투매라는 게 자발적인 투매가 있고 비자발적인 투매가 있는 거예요. 그 비자발적인 투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반대 매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물량이 이중고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2차 전지, 로봇, AI 관련해서. 근데 뭐 AI 헬스케어, 루니 뷰노 보시면 최근 한 3, 4주 사이에 마이너스 50%의 고점 대비. 로봇주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40%입니다. 최고점에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20, 30% 정도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은 보통 신용 반대 매물이 이제 내가 풀로 썼느냐 아니면 조금 썼느냐 그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30%, 40% 넘어가게 된다라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조금 현금화에 집중을 했는데 또 반대로 그러면서 더 하락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전 다시 한번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반등인 것이지 여기서 다시 연말까지 쭉쭉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매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는 만약에 10월 달은 좀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면 2,500 언저리까지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10월 말,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 1일에 이제 FOMC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만약에 저는 국채 금리가 그 오버슈팅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최근에 유가를 보시면 지난 그 8월 달까지 상승을 하고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7월 달까지 상승하고 8월 한 달 좀 쉬었다가 9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딱 10월이 되자마자 8월 말 10월이 되자마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스파이크가 아직은 국채금리 쪽에 안 나왔다. 그것이 나온다라면 저는 11월 FOMC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가 제일 힘든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면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정말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리님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들어왔어요. 유유.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좀 안정되네요. 말씀하셨고 호두빵님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센티가 안 좋은 게 좋은 이야기 나올 게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장의 그냥 중심축인 반도체랑 2차 전지만 해도 2차 전지 좋은 얘기 나오는 거 최근에 들어본 거 없잖아요. 뭐 수주 기다리시는 분들 있는데 수주 공시 뭐 그것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수주가 나오더라도 위에서 가지신 분들은 그쵸. 그거 이용해서 다 뭐 보유하신 분들이 다 가자를 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떤 누군가는 다 팔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셀 있어요. 온으로 또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거고 반도체도 HBM은 한번 파도가 왔다 갔고 거기에 전통 메모리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하는데 이게 뭐 더디다 아니다 이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두 번째 주전부리로 준비가 돼 있지만 네. 좋은 얘기 나와도 주가는 꿈쩍도 안 하고 안 빠지잖아요. 그래요, 어디예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그게 어디예요, 많은, 지금? 많은 그 오늘 사례가 2차 전지 주식 중에서도 네. 오늘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이 있었어도 그 주식은 버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센티 좋으면 버티는 애들이 확실히 셉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빠진 애들을 물타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물타기도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난 정말 현금 있는 거를 1원도 있는 것도 못 참겠다. 사실 주식쟁이들이 예수금 잔고 남아 있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다 빡빡 긁어 다 사니까. 참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딱 보시면 네. 반등이 이제 오늘처럼 같은 장이 앞으로 나오기는 할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좋은 장이. 그러면 센 놈은 분명히 정말 과하게 빠졌거나 아니면 잘 버텼던 놈들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매매를 하실 때 우리 흔히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차라리 아예 센 놈을 리스크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쓰시던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빠져서 장대 한봉 한 2개 이상 나온 종목들 있죠. 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 나왔던 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최근에 보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좀 과대 낙폭이긴 한 것 같아요. LG화학도 그렇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아예 그냥 이 정도면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을 하던가 그런 종목 극단적으로 해야지 일단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어설프게 사면 그냥 조금 상승하면 바로 그냥 위에 그냥 매물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기 전에 두 분 짧게만 좋은 이야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굳이 한번 좀 찾아보자면 네. 저는 있을까요? 뭐 있죠. 많이 빠지는 많이 빠졌다라는 많이 거. 빠졌다. 근데 저는 낙폭과대가 제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최근 한 달 사이 혹은 2달 사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과연 2차 전지가 낙폭과대인가? 만약에 그리고 AI 헬스케어, 유니뷰너가 낙폭과대인가? 로봇주가 낙폭과대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과거의 낙폭과대의 인식,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쭉쭉 빠지다가 갑자기 강한 랠리 한번 주고 또 쭉쭉 빠지는 그때 낙폭과대의 인식
그 생각하고 좀 다르게 좀 마음을 좀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낙폭과대 종목을 찾는다면 좀 반도체 일부 종목군 나쁘지 않고 또 추세가 살아있는 쪽 본다라면 뭐 반도체 쪽이 그래도 기댈 언덕은 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좀 이제 정말 최악에서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것들이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보면 오늘 뭐 HBM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에 좋았지만 결국 다 윗골이 달았잖아요. 근데 전통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아직 추세를 살아내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에서 매매를 차라리 하실 거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10월은 저는 무조건 보수적. 10월이 딱 때마침 어떻게 보면 11월 1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11월 1일이 기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짧게는 당장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자잖아요, 다들. 그런 매수세가 없다는 거고 조금 더 올해 연말까지 해서 나는 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1월 FOMC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점도표 페드와치 찍히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게 비단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확실성 제거하고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은 항상 재미가 없었죠. 10월, 특히 10월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쉽지 않은 장에서 다양한 의견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른다는 그 기대감 부분에서는 시간적 여유라는 플러스 알파를 꼭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